이혼으로 날 협박하는 거야? 그거 정말 반가운 소리네. 당신 식구들 다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이자 시댁 식구들 입에 오르내리는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백수인 시누이를 치켜세우며 역시 딸이 최고지. 딸만큼 살가운 자식은 없어 라고 칭찬하면서도 정작 내 희생은 못 본 척 무시했다. 그래, 좋다. 그렇게 딸이 좋다면 그 딸한테 부양받으면 되겠네. 내가 매달 보내던 생활비를 끊어버린 순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돈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생활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누이의 월급이자 남편의 용돈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이 성장하여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습한 냉기를 품고 있다.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은 시댁 아파트 안에서도 그 서늘한 기운은 발목을 타고 등줄기로 기어오르는 듯 했다. 집 안 공기에는 동태전 굽는 냄새와 들기름 쩐내가 뒤섞여 끈적하게 떠다녔고 그 냄새는 마치 씻겨나가지 않는 기름기처럼 내 목구멍을 턱 막아왔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원래라면 회의실에서 프로젝트를 지휘하거나 몽블랑 만년필을 쥐고 결제, 서류에 서명하고 있어야 할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은 싸구려 고무 냄새가 진동하는 핑크색 고무장갑에 갇힌 채 거무튀튀한 고추기름이 둥둥 뜬 개수대 구정물 속에 처박혀 있었다. 물은 이미 식어버렸고 하얗게 굳은 기름 찌꺼기가 장갑 표면에 들러붙어 있는 모습이 역겨울 정도였다. 그때 거실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 같은 과장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의 무거운 침묵을 단번에 찢어버리는 소리였다. 어머, 세상에. 엄마, 이 색깔 엄마한테 너무 잘 받는다. 시누이 이수정의 목소리였다. 곧이어 시어머니 특유의 콧소리 섞인 애교 섞인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러니, 너무 튀지 않니? 어머나, 세상의 천이 어쩜 이렇게 보들보들하니.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쏴 쏟아지던 물소리가 사라지자 거실의 대화 소리가 마치 확대경 아래 놓인 개미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쳐내고는 반쯤 열린 부엌 미닫이문 틈새로 거실을 훔쳐보았다. 시어머니는 세월의 때가 타서 번들거리는 가죽 소파 한가운데 앉아 목에 새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계셨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쩍거리는 그 촌스러운 빨간색은 싸구려 화학섬유 특유의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실밥 몇 가닥이 삐져나와 있었다. 이수정은 따뜻한 온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주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강아지처럼 시어머니의 목도리 술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이거 내가 동대문 다 뒤져서 겨우 골라온 거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다 딸내미 마음이잖아. 이수정의 목소리는 설탕을 들이부은 듯 느끼했고 눈길은 힐끔힐끔 부엌 쪽을 향했다. 그것은 명백한 승리자의 눈빛이었다. 시어머니는 감동해서 눈시울까지 붉히며 이수정의 손을 꼭 맞잡았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역시 딸이 최고야. 딸만큼 살가운 자식이 어디 있니? 누구처럼 돈 몇 푼 던져주면 그게 효도인 줄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누구처럼 그 세 글자가 보이지 않는 손바닥이 되어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경련이 일었다. 방금 전 현관에 들어설 때 나는 주황색 에르메스 쇼핑백을 거실 테이블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친구에게 부탁해 파리에서 공수해온 캐시미어 숄이 들어있었다. 이수정이 사온 저 싸구려 목도리보다 100배, 아니 그 이상 비싼 물건이었다. 그걸 사려고 사흘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마감했고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며 빚을 졌다. 하지만 지금 그 주황색 쇼핑백은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심지어 이수정이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휴대폰 충전 케이블에 한쪽 귀퉁이가 눌린 채 마치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강지민, 너는 프로야.
너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 능구렁이 같은 이사들을 상대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이야. 이건 그냥 가족 모임일 뿐이야. 참자. 참으면 지나간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거친 목도리를 볼에 비비며 황홀한 표정으로 눈을 감는 순간 내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민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방금 전까지의 따뜻했던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듯한 날선 목소리였다. 과일 아직 멀었니? 수정이 목마르단다. 수세미를 쥐고 있던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고무장갑이 뽀드득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가요. 내 입에서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대답이 나갔다. 나는 기계적으로 배를 깎았다. 칼날이 과육을 파고드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결혼 전 한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하던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강물 위로 서울타워의 불빛이 어른거리던 그 밤, 그는 말했다. 지민아, 나랑 결혼해줘. 절대로 너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할게. 우리 엄마가 좀 기가 세긴 하지만 내가 다 막아줄게. 지금은 나는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을 나섰다. 내 남편, 김지훈은 1인용 소파에 널브러져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내가 얼마나 바쁜지, 거실 공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그는 선택적으로 귀를 닫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접시에서 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쑤셔 넣을 뿐이었다. 엄마, 그 목도리 진짜 예쁘네. 김지훈은 우물우물 배를 씹으며 영혼 없이 맞장구를 쳤다. 수정이가 안목이 있어? 그 순간 이 남자가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과일 접시를 테이블 위에 쿵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유리와 대리석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거실의 공기가 0.5초간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기가 굳어지더니 이내 눈꼬리가 처지며 싸늘한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돈 좀 번다고 요새는 접시 하나 놓는 것도 요란하구나. 지훈아, 너 참 장가 한번 고귀하게 잘 갔다. 이수정이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다. 아유, 새언니. 회사 일이 너무 힘든가 봐요? 하긴 언니 직급이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죠. 나처럼 버리는 적어도 시간 많은 사람이랑은 다르니까. 난 엄마랑 놀아드리기라도 하지? 그녀는 말하면서 짐짓 모르는 척 발끝으로 그 에르메스 쇼핑백을 테이블 밑으로 툭 차 넣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고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당장 저 쇼핑백을 집어들어 영수증을 그들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이 목도리 값이 이수정 내가 쓰는 반년치 생활비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오랜 직장 생활로 다져진 인내심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말싸움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니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그 숨막히는 공간을 빠져나왔다. 화장실에 들어와 문을 잠그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차가운 타일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화장실 안에는 싸구려 라벤더 방향제 냄새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게 업계에서 스나이퍼라고 불리는 강지민인가? 어쩌다 이 집구석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걸까? 물을 잠그려던 찰나 문밖에서 낮게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아파트는 방음이 형편없었다. 특히 화장실과 안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소리가 고스란히 넘어왔다. 엄마, 그게 나 카드 한도 초과됐어. 이수정의 목소리였다.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아양 떠는 말투였다. 지난달에 제주도 놀러 갔다가 좀 많이 썼나 봐. 어휴, 이 화상아. 넌 어쩜 그렇게 대책이 없니? 시어머니가 타박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화보다는 무한한 애정이 묻어났다. 이제 겨우 월초인데 벌써 돈이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엄마 목도리도 사왔잖아, 엄마. 그 새언니 이번 달 돈 아직 안 보냈어? 허공에 멈춰있던 내 손이 굳어버렸다. 수도꼭지에서 물은 계속 콸콸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몸속의 피는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아직이다. 그 꽉 막힌 애가 보통 25일이면 칼같이 보내는데 오늘따라 늦네? 꼬박꼬박 300만 원씩 보내던 앤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들었다. 걱정 마라. 돈 들어오면 내 카드값부터 막아줄게. 남는 건 나랑 이모들 골프 치러 갈 때 쓰면 딱 맞겠다. 헤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새언니가 자기 돈으로 내 카드값 메꾸는 거 알면 얼굴이 아주 볼만하겠다. 그치? 알긴 쥐뿔을 알아. 그 공 같은 게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지? 채, 쌀쌀 맞기는. 며느리 노릇도 못하면서 돈이라도 내놔야지. 돈 많이 버는 게 죄다. 넌 그냥 마음 편히 있어. 그게 다 우리 김씨 집안의 빚 갚는 거야? 맞아. 누가 우리 오빠 뺏어가래? 쿠궁.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세면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용돌이 치는 검은 구멍이 마치 탐욕스러운 입처럼 보였다. 그랬구나. 내가 매달 입고 먹을 거 아껴가며 보냈던 그 300만 원은 그건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도 내가 상상했던 효도의 증표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수정의 사치스러운 유흥비였고 그 모녀가 나를 비웃으며 씹어대는 안주거리였으며 그들이 내 피를 빨아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세상이 순식간에 무섭도록 고요해졌고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분노. 아니, 이건 분노를 넘어선 감정이었다.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액체 질소를 뒤집어 쓴 듯한 극한의 차가움. 그 냉기 속에서 내 이성은 전례 없이 맑고 또렷하게 깨어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밝은 빛이 눈을 찔렀다. 잠금 해제. 은행 앱 실행. 지문 인식 완료. 화면에 내 계좌 잔고와 함께 3년 동안 설정해 두었던 매월 25일 자동 이체 항목이 떴다. 받는 사람, 시어머니. 금액 300만 원. 오늘은 24일. 이체가 시행되기까지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내 엄지손가락이 붉은색 삭제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반납했던 휴가들, 세일 기간에 아울렛을 뒤져 샀던 철 지난 옷들, 그리고 방금 전 이수정의 그 의기양양한 얼굴,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테이블 밑에 처박힌 에르메스 쇼핑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게 다 우리 김씨 집안의 빚 갚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게 없어. 단 한 푼도. 내 엄지손가락이 힘껏 화면을 눌렀다. 스마트폰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다. 정말로 자동 이체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다시 한번 확인을 눌렀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녹색 안내 문구를 보며 나는 가슴속에 묵혀둔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보고 감정 없는 현금 인출기라고 했지? 좋아. 그럼 그 인출기 전원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화장실을 나설 때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거실로 돌아오니 모녀는 여전히 소곤거리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짐짓 아무 일 없었던 척 떨어져 앉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디 안 좋아? 김지훈이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가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괜찮아. 나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 뭐, 밥도 안 먹고. 시어머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어디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고 간다는 거야? 어머니, 회사 일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나는 평소처럼 죄송하다고 사과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곧장 코트를 걸쳐 입었다. 지훈 씨, 당신은 남아서 어머니랑 수정 씨랑 저녁 먹고 와. 난 택시 타고 갈게. 그들이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이 들려왔다. 저거 봐. 저거 봐라. 태도 한 번 싹퉁머리 없는 거 봐. 돈 좀 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음들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격리된 듯 완전히 사라졌다. 복도의 센서 등이 켜졌다. 노란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코트깃을 여미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다음 날 25일 월급날. 평소라면 내 휴대폰에는 2통의 문자가 도착했을 시간이다. 하나는 월급 입금을 알리는 반가운 문자, 그리고 1분 뒤에는 3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출금 알림 문자. 하지만 오늘은 단 한 통뿐이었다. 나는 광화문 고층 빌딩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 창 밖으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혈관 속을 흐르는 피처럼 보였다. 내 손에는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갑고 선명한 감각이었다. 오전 10시.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11시. 여전히 조용했다. 12시 30분. 점심시간. 동료들이 335 짝을 지어 밥을 먹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식욕이 전혀 돌지 않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지뢰를 매설해 놓고 먹잇감이 밟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나는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매달 25일은 시어머니가 백화점으로 순찰을 나가는 날이자 이수정의 카드값 결제 마감일이었다. 그들은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반응하듯 입금 알림음인 그 경쾌한 딩동 소리에 길들어 있었다. 오후 2시. 드디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신우이라는 새 글자가 떴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평소에는 명절 인사조차 귀찮아하던 사람이 돈 들어올 시간이 지나니 칼같이 연락을 해오는구나. 나는 받지 않았다.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윙윙거리며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진동 소리는 마치 유리병에 갇힌 파리가 출구를 찾아 헤매는 날갯짓 소리처럼 다급하고 초조하게 들렸다. 진동이 멈췄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바로 통화 버튼을 밀지 않고 먼저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다.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은 냉철한 현실 스나이퍼였다. 통화 연결. 여보세요?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한창 바쁜 척 연기했다. 새언니, 지금 뭐해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이수정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는데도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다급함과 짜증이 훅 끼쳐왔다. 회의 중이었어.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이수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다. 수화기 너머로 백화점 안내 방송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막혀 곤란한 모양이었다. 오늘 며칠인지 몰라요?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오늘 25일이잖아. 왜? 나는 모르는 척 되물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25일. 25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물어?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 입금이 안 된 거야? 입금. 나는 픽 웃으며 가죽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무슨 입금? 생활비 말이야. 그 300만 원. 엄마 생활비. 이수정은 다급한 나머지 횡설수설했다. 원래 이 시간이면 들어왔어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깜깜무소식이야?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아, 그거.
나는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응시하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그거 내가 취소했어. 수화기 너머로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약 5초 후 이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취소했다고? 언니 미쳤어. 안 미쳤어.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냉랭한 눈빛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가씨가 그렇게 효녀고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잖아. 목도리 하나에도 엄마가 그렇게 감동하시는데 앞으로 생활비는 우리 살가운 딸인 아가씨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가 아가씨 효도할 기회를 뺏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 강지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수정은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악을 썼다. 새언니라는 호칭도 사라졌다. 엄마 굶어 죽일 작정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 언니 돈도 많으면서 엄마한테 그 정도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돈이 많은 건 내 사정이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근데 수정 씨,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공과금의 밥값 다 합쳐도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들 리가 없잖아. 그 돈 도대체 누가 쓰고 있었던 거야? 그걸 언니가 알아서 뭐 하게. 엄마한테 드린 돈이면 엄마가 누구한테 쓰든 엄마 마음이지. 그건 엄마 월급이야. 며느리로서 당연히 드려야 하는 월급이라고. 빙고. 걸려들었다. 나는 녹음 화면 위에서 춤추는 타형을 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올렸다. 월급. 나는 그 두 글자를 씹어뱉듯 되뇌었다.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다. 이수정 씨,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난 김지훈 씨랑 결혼한 거지 너희 집안을 고용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게 월급이라면 말이야. 내가 어머니를 파출부로 고용한 거야? 아니면 너를 애완동물로 고용한 거야? 너 지금... 이수정은 내 말에 말문이 막힌 듯 거칠게 숨만 몰아쉬었다. 월급이라고 했지? 그럼 해고도 있겠네? 나는 책상 모서리에 놓인 크리스탈 문진을 바라보았다. 승진 기념으로 샀던 그 문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통보할게. 당신들 전원 해고야. 나는 이수정이 뭐라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검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보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이번 심장박동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율이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다시 내 손안으로 들어온 짜릿한 감각이었다. 나는 방금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명을 증거01불로 바꾼 뒤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책상 위에 커피를 집어들었다. 얼음이 반쯤 녹아 커피 맛은 밍밍해졌지만 목 넘김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은행에서 온 문자 알림이었다. 이체 알림이 아니었다. 남편 김지훈이 가지고 있는 4명이의 가족 카드 사용 알림이었다. 55 골프 클럽 질시불 45만 원 승인.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집구석 식구들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구나. 여동생은 백화점에서 내 돈으로 명품 살 생각에 들떠 있고 오빠란 작자는 골프장에서 내 카드로 폼 잡고 있고 이 집이라는 배에서 노를 젓는 건 나 혼자였고 나머지 셋은 열심히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었던 거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다. 이왕 시작한 거 확실하게 끝내자.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다. 네, 상담원님. 본인입니다. 가족 카드 하나 분실 신고하려고요. 네, 지금 당장 정지해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잘게 부서진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길게 물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눈빛이 매섭게 살아있는 여자가 거기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차가운 유리창에 손끝을 댔다.
이제 곧 시작될 잔혹하지만 아름다운 전쟁의 서막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듯 했다. 그때 손끝 아래 유리창을 통해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김지훈이었다. 나는 화면 위에서 펄떡거리는 그 이름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무대 위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광대를 지켜보는 관객처럼. 나는 전화를 받지도 끊지도 않았다. 그저 책상 위에서 윙윙거리며 조금씩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휴대폰은 책상 모서리 끝까지 밀려나서야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추락하기 직전 진동이 뚝 끊겼다. 숨막히도록 울려대던 진동 소리가 사라지자 사무실에는 중앙 냉난방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남았다. 나는 손을 뻗어 뜨거워진 휴대폰 위에 손끝을 올렸다. 바로 집어들지 않고 마치 죽은 곤충의 표본을 만지듯 그 미열을 느꼈다.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다시 환하게 밝아졌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밀어 잠금을 풀었다. 강지민, 너 미쳤어. 나 지금 계산대 앞이야. 직원이 카드가 정지됐대. 뒤에 이 이사님이랑 박 전무님 줄 서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개망신 당하고 있는지 알아? 당장 카드 풀어. 지금 당장. 느낌표가 난무하는 문장을 보니 김지훈의 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품위 유지한답시고 큰맘 먹고 산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얼굴은 돼지 간처럼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이마에 식은 땀을 줄줄 흘리고 있을 것이다. 뒤에 서 있는 임원들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사과하면서 속으로는 내 조상까지 들먹이며 욕을 퍼붓고 있겠지. 망신. 나는 텅 빈 사무실이 울리도록 헛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들렸다. 김지훈, 당신도 쪽팔린다는 게 뭔지 아는구나. 그럼 명절 제사 때 허리가 끊어지게 일하고도 전 하나 제대로 못 뒤집느냐고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당신 어머니한테 타박됐던 내 기분은 어땠는지 알아? 나도 똑같이 돈 벌어오는 사람인데 당신 어머니가 당신이랑 수정이 밥그릇엔 맛있는 고기 반찬 올려주고 내 밥그릇엔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 얹어줄 때 거지 동량받는 것 같았던 그 비참함을 당신이 아냐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온몸으로 퍼지며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아직 멀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오후 3시.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발작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다.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곧이어 이수정. 10분 뒤에는 다시 김지훈. 그들은 갑자기 먹이가 끊긴 쥐 때 같았다. 갇힌 우리 안에서 초조하게 날뛰며 평소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사육사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찾으려고 철창을 들이받고 있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새로운 문자가 떴다. 이수정이었다. 새언니,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연니한테 벼룩에 간 만큼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튀어와. 쓰러지셨어라는 글자를 보고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레퍼터리에 딱 맞는 전개였다. 울고 불고 드러눕고. 그게 시어머니가 이 집안을 휘어잡는 필승 전략이었으니까?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소리만 내며 가슴을 부여잡아도 나는 대기 중인 119 구조대원처럼 달려갔을 것이다. 아무리 중요한 업무가 있어도 다 내팽개치고 말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아주 느긋하게 컴퓨터 전원을 끄고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했다. 몽블랑 만년필도 펜촉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아 꽂아두었다. 그러고는 의자에 걸어둔 코트를 집어입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옷깃을 매만졌다. 거울 속 여자는 화장 하나 번지지 않은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초조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회사 지하에 있는 프리미엄 과일 가게로 가서 가장 비싼 선물 세트를 골랐다. 병문안용으로 포장된 소위 로열 기프트 세트였다. 에메랄드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샤인머스켓 2송이와 제주산 애플망고 2개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었다.
28만 원입니다.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카드를 긁고 서명했다. 이 2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봉투에 넣어드렸다면 시어머니 병세가 반쯤은 호전됐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시어머니가 받게 될 건 비싸긴 해도 카드가 깎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과일 덩어리뿐이었다. 성모병원 응급실은 언제나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차 있다. 소독약 냄새, 피비린내, 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절망이 뒤섞인 특유의 공기. 나는 하이힐을 신고 금색 리본이 달린 과일 바구니를 든 채 복도를 걸었다. 또각, 또각.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타며 울렸다. 아수라장 같은 응급실 복도에서 그 소리는 마치 전장에 울리는 북소리처럼 이질적이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후끈한 난방 열기와 함께 진한 귤 냄새가 훅 끼쳐왔다. 2인실이었지만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머리에 과장된 흰 붕대를 칭칭 감고 계셨다. 방금 쓰러진 사람치고는 혈색이 너무나 좋았다. 내가 들어서자 침대 옆에 앉아 귤을 까먹고 있던 이수정이 벌떡 일어났다. 손에 들고 있던 귤 껍질을 흉기처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제야 와. 이수정의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힐끔거릴 정도였다. 엄마가 언니 때문에 화병 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이제야 코빼기를 비쳐? 전화는 왜 안 받아? 엄마 잘못되라고 고사라도 지냈어? 인기척을 느낀 시어머니가 즉시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머리야 수정아. 그 불효막심한 년 왔니? 나가라고 해라 꼴도 보기 싫다. 연기력 하나는 인정해줘야 한다. 아카데미에 최우수 악덕 시어머니상이 있다면 단연코 종신수상감이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대 발치로 걸어가 묵직한 과일 바구니를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일 좋은 과일로 사왔습니다. 내 말투는 평온하다 못해 비즈니스 미팅처럼 사무적이었다. 최상급 샤인머스켓이에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실눈을 뜨고 과일 바구니를 곁눈질했다. 시선이 금색 리본에 1초 정도 머물더니 이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봉투를 찾고 있는 것이다.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쯤 들어있을 적당히 두툼한 흰색 봉투를. 없다. 과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누가 이딴 시어 빠진 걸 먹고 싶대.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변하여 과일 바구니를 손으로 거칠게 쳐냈다. 힘없는 척하더니 힘도 좋으시다. 과일 바구니가 휘청거리며 영롱한 포도 송이가 쏟아질 뻔했다. 내가 필요한 건 내 태도야. 강지민, 너 오늘 진짜 왜 이러니? 지훈이 카드는 왜 정지시키고 내 생활비는 왜 안 보내? 너 혹시 밖에서 딴 놈이랑 바람났니? 그래서 돈 빼돌리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성량이었다. 엄마. 이수정이 옆에서 거들었다. 길게 말할 거 없어. 새언니, 내 차 할부금 내일이 마감이야. 알잖아, 제네시스 G70. 그거 연체되면 내 신용등급 박살 난단 말이야. 일단 돈부터 보내. 다른 건 집에 가서 얘기하고. 제네시스 G70. 저 뻔뻔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다. 백수가 나보다 더 비싼 차를 몰면서 할부금은 매달 내가 갚아주고 있었다니. 그때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김지훈이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골프웨어 차림 그대로였다. 땀에 젖은 옷이 불룩 나온 배에 달라붙어 있는 꼴이 우스꽝스럽고 처량했다. 강지민.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분노로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골프장에서 내가 얼마나 바보 취급 당했는지 알아? 박 전무님이 날 무슨 거지 보듯 쳐다보는데 당장 카드 정지 풀어. 가족 셋이 다 모였다. 침대 위에서 꾀병 부리는 시어머니, 옆에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시누이, 체면 구겼다고 소리 지르는 남편. 이게 내가 3년 동안 몸 담았던 가족의 실체였다. 뼈 빠지게 일하고
죽어라 참아가며 지키려고 했던 그놈의 화목한 가정의 민낯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찾아온 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해방감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옆에 있던 의자를 끌어당겨 우아하게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다 모였으니 이제 계산을 좀 해볼까요? 나지막한 내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병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계산. 무슨 계산? 너 우리 김씨 집안 며느리야? 내 돈이 우리 돈이고 내 돈이 우리 돈이지 계산할 게 뭐 있어. 김지훈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가부장적인 권위로 나를 찍어 누르려 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건 엄마 월급이야. 며느리로서 당연히 드려야 하는 월급이라고. 맞아. 누가 우리 오빠 뺏어가래? 이수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음질 하나 깨지지 않고 선명했다. 이수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무의식적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겁에 질린 눈으로 김지훈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뚝 끊겼다. 벌떡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데 머리에 감은 붕대가 한쪽으로 삐딱하게 돌아가 꼴이 우스웠다. 너 녹음했니? 어머, 세상에. 이 음흉한 년 좀 보게. 시댁 식구들을 감시해? 음흉하다고요? 나는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날선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당신들이 내 피 같은 돈 흥청망청 쓰면서 뒤에서 날 호구 취급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교 아닌가요? 나는 가방에서 미리 출력해온 A4 용지 뭉치를 꺼냈다. 어젯밤을 꼬박 세워 정리한 가계부였다. 10원 단위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 뭉치를 협탁 위에 내던졌다. 그 충격에 비싼 과일 바구니가 휘청거렸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 내역입니다. 나는 깨알같이 적힌 숫자들을 가리켰다. 총 1억 800만 원, 여기엔 어머니 명품 가방, 수정씨 옷이랑 화장품, 그리고 지훈씨가 가족 카드로 긁어댄 골프채랑 술값은 포함도 안 된 겁니다. 김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마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었을 것이다. 아니, 감히 계산해 볼 엄두도 못 냈겠지. 지훈씨, 나보고 김씨 집안 며느리라고 했지? 그래, 좋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오늘부터 우리 철저하게 각자 해결하기로 해. 뭐? 김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치 외계어라도 들은 표정이었다. 각자 해결하자고. 당신들 입으로 이게 월급이라며?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 이 직원들이 돈값을 하는지 따져봐야지. 유감스럽게도 업무 성과가 형편없어서 오늘부로 고용계약 해지합니다. 내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노후 자금, 앞으로는 당신이랑 내가 반반씩 부담해. 수정씨는 살가운 딸이니까 본인 몫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대출금, 관리비, 생활비, 전부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눕니다.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이번엔 진짜로 혈압이 올라 쓰러질 기세였다. 지훈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돈도 훨씬 많이 벌면서 좀 더 내면 덧나니? 사람이 어쩜 이렇게 계산적이니?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내가 매일 14시간씩 일하고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임원 회의실에서 살아남으려고 피 터지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예요. 나는 참아왔던 분노를 토해내듯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이 내 돈 빨대 꽂아 빨아먹으면서 피맛이 달지 않다고 투정 부리라고 번 돈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이수정에게 고개를 돌렸다. 잔뜩 움츠러든 꼴을 보니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다. 수정씨 차 할부금 본인이 알아서 해요. 못 갚아서 차 압류당하든 말든 그건 당신 사정이니까. 그리고 김지훈 씨, 당신 가족 카드 이미 해지했어. 앞으로 폼 잡고 싶으면 당신 월급으로 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밥 살 돈도 없으면 분수에 맞게 살든가. 할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몸을 돌렸다. 강지민. 거기 안 서.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우리 이혼이야. 김지훈이 등 뒤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게 그의 마지막 카드였다. 예전에는 싸우다가도 그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내가 먼저 꼬리를 내렸다.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는 게 무서웠고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두 글자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등진 채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띄웠다. 그래, 좋아. 나는 고개를 돌려 사색이 된 세 사람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바라던 바야. 병원을 나섰을 때는 눈발이 더 굵어져 있었다. 눈 내리는 서울의 야경은 흐릿하면서도 처연하게 아름다웠다. 나는 길가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폐가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그 통증이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그 후 한 달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김지훈은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겁을 주려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고 강경하게 나오자 그는 패닉에 빠졌다. 집으로 기어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였다. 회사 로비까지 찾아왔지만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갔다. 엄마가 반성하고 있다느니 수정이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느니 구구절절 문자를 보내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반성이 아니라 돈이 떨어진 자들의 비명일 뿐이라는 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수정의 차는 보름 만에 중고차 매매상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할부금을 못 내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고 신용카드 발급은 꿈도 못 꿀 처지가 되었다. 백화점 명품관 직원에게 갑질하던 그 콧대 높은 아가씨는 이제 이력서를 들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일해본 적 없는 먹고 노는 게 특기인 아가씨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손님이 까다롭게 군다고 말싸움을 벌여 첫날 바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어머니의 고귀한 생활도 끝장났다. 내 지원이 끊기자 주말마다 가던 사우나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다. 돈 잘 버는 며느리 뒀다고 부러워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은근히 비웃는 눈빛을 보낸다고 했다. 가장 비참한 건 김지훈이었다. 그 한 달 동안 그는 자기 생활비는 물론이고 집에 있는 두 여자의 불평불만과 생활고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의 얄팍한 월급으로는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 초안이 도착했다. 냉정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문서를 검토하는 내내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계약서를 검토할 때보다 더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다. 재산 분할. 이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고지였다. 김지훈은 뻔뻔하게도 내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혼인 기간 중 내 소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논리였다. 강지민 씨, 한국 법상 소득이 높다고 해도 남편분이 가정 유지에 기여한 바가. 상대방 변호사는 번들거리는 얼굴의 중년 남자였는데 낡아빠진 논리로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말없이 내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난 3년 김씨 일가가 내게서 가져간 돈의 흐름을 추적한 내역서, 그리고 김지훈의 정신적 외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데이팅 앱에서 여자들에게 수작권 기록들, 실질적인 외도까진 아니었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엔 충분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의 90%를 도맡아 했다는 상세한 기록이었다. 김지훈 씨는 가사노동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강지민 씨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자금 추적 결과 대부분의 돈이 모친과 여동생의 사치에 쓰였고요. 내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김지훈 씨는 재산 분할은커녕 강지민 씨에게 부당이득으로 가져간 1억 원을 토해내야 할 판입니다. 증거 자료를 훑어보던 김지훈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직감했다. 졌다는 걸,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마지막 도장을 찍던 날,
우리는 서울 가정법원에 있었다. 날씨가 얄미울 정도로 화창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김지훈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양복은 세탁소에 맡길 돈이 없었는지 아니면 다려줄 사람이 없었는지 쭈글쭈글했다. 예전에 그 거만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후회만이 가득했다. 지민아. 펜을 쥔 그의 손이 떨렸다. 정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엄마도 다 고치겠다고 하시고 수정이도 제빵학원 등록했어. 우리 찍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목소리였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가 나를 쳐다봤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나를 잃어서인지 아니면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를 잃어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결국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서류 위에 꾹 눌러졌다. 그 순간 나를 옥죄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3개월 후 한남동의 고층 아파트. 나는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온기가 감도는 마룻바닥을 맨발로 딛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강물 위로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오래전부터 꿈꾸던 집이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들 체면 세워주느라 정작 나는 강북의 낡은 아파트에 살며 궁상 떨어야 했었다. 이제야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다. 혼자 살기엔 넓은 집이라 조금 횡한 감도 있었지만 그 공간감이 주는 자유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생선 굽는 비린내도 싸구려 방향제 냄새도 없었다. 은은한 세이지와 시솔트 향초 냄새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다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문자 한 통,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전 시어머니였다. 지민아, 곧 추석이구나. 내가 좋아하던 송편 좀 빚었다. 아무리 헤어졌어도 한때는 식구였는데 정이라는 게 있지 않니? 우리 마음속엔 아직도 내가 며느리다. 언제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어미가 내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문자를 보는 순간 이 문장을 찍어 누르며 지었을 표정이 눈에 선했다. 굴욕감을 억누르며 어떻게든 마지막 남은 밥줄을 다시 이어보려고 비굴하게 감성팔이하는 그 표정. 내 생각이 난다고? 아니, 내 돈 생각이 났겠지? 마음대로 부려먹고 돈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그 멍청한 호구가 그리웠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문자에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너무 매정했나 자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기분 좋은 온기를 남겼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가볍게 미끄러졌다. 프로필 터치. 오른쪽 상단 메뉴 터치. 이 번호 차단 선택. 확인. 세상이 완벽하게 고요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자동차 불빛이 거대한 빛의 강을 이루며 흐르고 있었다. 나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화려하지만 냉정한 이 도시를 향해 유리창에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자유를 위하여. 나는 미소 지으며 잔을 비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